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건파람TV 정수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창 가을 이사철인데 이사 준비들 잘 하고 계신가요? 집을 사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이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할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짜 집주인이 전세금을 갖고 먹튀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집주인이 월세 임차인.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한 월세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과 계약 후 전세금을 갖고 먹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는 월세로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열쇠를 갖고 있죠. 문도 따주고 여기저기 안내도 해주면서 진짜 집주인인 척 전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고서 날린 사례입니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워낙 자연스럽게 문도 따고 들어가고 집안 이곳저곳을 소개를 시켜주니까 진짜 집주인인가 보다라는 착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보시고 신분증도 꼼꼼히 진위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소유주분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셨으면 이거는 막을 수 있었던 사례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주인 대신 나온 대리인이 사기꾼이었다. 제가 수상한 대리인이라고 쓰여놨는데, 이 대리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전세 임차인과 계약 후에 전세금을 갖고 먹튀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이에요. 건물주의 아는 분,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해서, 아니면 이 건물주분과 아주 각별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중개업자가 속여가지고 이 대리인 행사를 하면서 이 전세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은 다른 계좌 보내라고 유도하는 사례였었습니다. 대리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하고 그 다음에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물주분 통장으로 보내시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전세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정황을 좀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위조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도장을 파와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 세 번째입니다. 집주인과 중개업자 둘 다 사기꾼이었다. 중개업자가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세워놓고, 일명 저희가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이 전세인과 임차 계약을 한 다음에 바지사장과 전세금을 갖고 먹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거의 중개업자 분들이 많이들 쓰세요. 실제로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대전 자양동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모 부동산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집주인분한테는 자기가 관리를 다 해주니까 안심을 시켜놓고 이 가짜 집주인분 통장으로 계약금하고 잔금을 붙이라고 유도를 해서 부동산 문을 닫고 이 바지사장하고 전세금을 갖고 튄 사례였었어요. 네,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 네 번째입니다. 안전하다고 들어갔더니 올전세였다. 중개업자하고 진짜 집주인하고 짜고 한통속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이런 건물들은 호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다음에 먹튀를 하고 경매로 건물을 날려버린 사례였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전 서구 월평동하고 갈마동, 괴정동, 둔산동 쪽에서 있었던 사기 사례였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갈 때는 감정가액으로 해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이렇게 날라가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이 범위를 꼭 기억을 하셔서 근저당권과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액이 시세 대비 70%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전세 계약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였었습니다. 네,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 다섯 번째입니다. 집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있었다. 계약한 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가짜 집주인 또는 중개업자, 아니면 그 둘이 진짜 집주인 몰래 이중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금을 갖고 먹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려고 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중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중계약 같은 경우에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계약을 해놓고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한 번씩 껴본다던가, 아니면 밤늦게 한 번씩 가본다거나, 아니면 낮에 가서 우편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거나, 이렇게 해보는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 6번째입니다. 신축 빌라 전세 유혹과 함정.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PD수첩에서 했었던 전국의 빌라왕 이런 그 콘텐츠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신축 빌라 시행사와 중개업자, 임대사업자, 이 사람들은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이 작정하고 임차인을 속여서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보증금 빼줄 수 없다고 나몰라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전세를 들어간 셈이 돼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죠. 자기가 리베이트로 1,000만 원 정도 받고 명의만 빌려준 셈이 되니까 이 전세 세입자들이 2년이 지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전세 보증을 빼줄 돈이 없다고 이렇게 배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지사장 같은 경우에는 PD수첩에 봤을 때는 전국에 1위라고 하는데 594채인가? 그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일명 빌라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 자체가 돈이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한테 빼줄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빌라 전세를 안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빌라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 신축 빌라의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 프로 정도 산정이 됐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서 계약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서 가입이 되는 전셋집을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